강한 내면의 감각에 기반한 결정을 내렸다가 결국 재앙으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까? 갈림길에 서서 내면에서 두 개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는 크고 끈질기며 다른 하나는 조용하고 겨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를, 그리고 어느 것이 구원으로 이끌고 어느 것이 나락으로 이끄는지 알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직관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교묘한 자기 기만이었습니까? 우리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 세계의 지도 제작자인 칼 융기 우리에게 남긴 영혼의 가장 깊은 설계도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는 우리 내면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목소리가 말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지혜로 교묘하게 위장하는 능숙한 사기꾼, 거짓 예언자입니다. 다음 1시간 동안 당신은 이 거짓 예언자가 왜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그 힘을 얻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융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개발된 3가지 구체적인 테스트를 통해 그의 독이 든 속삭임을 당신의 진정한 자기의 목소리와 틀림없이 구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 나침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의 사기꾼과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의 잠수는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봅시다. 당신이 이 교차로에 서 있을 때 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귀가 먹먹할 듯한 선택의 침묵 속에서 당신 내면에는 온전한 의회, 시끄러운 의견의 시장이 모입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르는 것은 논리의 목소리입니다. 그는 사실, 보증, 그래프와 보고서가 포함된 5개년 계획을 요구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증거를 보여줘, 선례를 보여줘. 보험 없이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그 뒤를 이어 어두운 구석에서 씩씩거리며 두려움의 목소리가 기어나옵니다. 그는 사실을 다루지 않고 당신에게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출하는 천재 감독이며 가능한 모든 실패, 모든 굴욕, 모든 내가 말했잖아를 상세하게 재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를 밀치고 욕망의 목소리가 뛰어듭니다. 그는 빠른 쾌락, 쉬운 길, 군중의 인정을 약속합니다. 그는 당신을 안락함으로 유혹하며 행복은 고통의 부재이지 의미의 발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귀청이 터질 듯한 합창 아래, 이 요구, 경고, 유혹의 소음 아래에서 당신은 다른 무언가를 듣습니다. 그것은 목소리조차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소리 없는 충동입니다. 이유 없는 arm, 질문 없는 대답, 가슴 속의 가벼운 확장, 가장 비논리적이고 무서운 길 중 하나가 왠지 당신의 본질과 공명하는 느낌, 그리고 여기에 의지를 마비시키고 당신을 포로로 잡는 주된 질문이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 속삭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이 설명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만약 이 내면의 마비가 익숙하다면 저는 당신이 한 가지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듣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내면의 갈등, 이 귀청이 터질 듯한 목소리의 합창은 병리학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복잡한 영혼의 징후입니다. 중요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만이 이 합창을 그토록 날카로운 명료함으로 듣습니다. 낡은 가죽을 벗어던질 준비가 된 영혼만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이 고통스러운 긴장을 느낍니다. 피상적인 사람은 그런 선택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가장 큰 소리를 따라갈 뿐입니다. 당신의 우유부단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존중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다음 단계가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문제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생각 없이 두려움이나 욕망의 첫 번째 충동에 복종하여 선택을 합니다. 당신의 진짜 문제이자 동시에 가장 큰 기회는 당신이 아직 듣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내면 의회의 불협화음 속에서 당신의 자기의 음악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술을 오늘 우리는 배울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내면의 싸움이 거대한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잠재우려는 이 자기 기만의 목소리, 이 거짓 예언자가 사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의 진정한 목표가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당신이 수십 년간 무시해온 당신의 일부를 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 가리키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를 악당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성의 한 방에서 불이 났는데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필사적인 전령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그토록 크고 끈질긴 것은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가 지키는 당신의 상처가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혜와 사랑의 언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두려움과 고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제한의 언어, 위험을 감수하지 마, 안전하게 있어, 넌 할 수 없어 라는 언어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의 거짓말이 당신의 가장 깊고 가장 무시된 상처에 대한 필사적이고 왜곡된 진실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전쟁터를 고고학적 발굴 현장으로 바꿉니다. 그것은 적을 보물지도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이고 거의 이단적인 아이디어, 즉 우리의 내면 파괴자가 비밀스러운 안내자라는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탐구하는 연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명확한 의식의 메스로 무장하고 자기 기만의 본질 자체를 해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토양에서 자라고 무엇을 먹고 사는지 이해해야만 그 독이 든 열매를 당신 영혼의 나무 열매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해부학, 습관, 언어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끝없는 의심의 순환 속에 우리를 가두는 대중적인 신화와 오해를 파괴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난처로 착각하는 이 정신적 감옥을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리의 분석적 잠수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애야 할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널리 퍼진 신화는 너무나 유혹적으로 단순하게 들립니다. 그냥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멋지게 들리죠, 그렇죠? 이것은 뉴에이지 시대의 만트라로 수백만 개의 커피 머그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교차로에 서 있을 때 정확히 어떤 목소리를 믿어야 합니까? 희망처럼 들리는 목소리? 아니면 당신 어머니의 두려움처럼 들리는 목소리? 사랑받고 싶어 하는 당신의 어린 시절 욕망의 목소리? 아니면 과거의 실망에서 태어난 당신의 성인적 냉소주의의 목소리? 직관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숲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나침반도 주지 않고 그냥 북쪽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쓸모없는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는 목소리의 합창단이 있고 그들 중 다수는 사칭자입니다. 두 번째 신화는 이성적인 사람의 요새입니다. 장단점 목록을 만드세요. 이 방법은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성숙해 보입니다. 우리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선을 긋고 논리라는 약사의 저울에 영혼을 달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실수입니다. 당신은 학교자로 바다의 깊이를 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관은 감정, 이미지, 신체 감각의 언어로 말합니다. 논리는 사실과 확률의 언어로 말합니다. 직관의 논리를 적용하면 명확성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은 분석 마비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목록은 당신의 내면 비평객에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조용하고 비이성적인 속삭임을 공격할 더 많은 무기를 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교활한 신화, 그냥 두려움을 버리세요. 우리는 두려움이 적이며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고 듣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때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이 바로 당신의 직관이 온 힘을 다해 외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숲속의 사슴이 포식자의 냄새를 맡았을 때 그것은 두려움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구합니다.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신경증적 두려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 진정한 본능적인 위험, 경고를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에 있습니다. 이 모든 조언들은 같은 이유로 실패합니다. 그들은 신호의 출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필요한 방송국이 어느 주파수에서 방송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오래된 트라우마의 선전과 잡음만을 방송하는 수십 개의 다른 방송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라디오를 맞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문제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당신은 원인이 아닌 증상을 치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우유부단함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리적 유기체 내에서 치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보 신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근본적인 힘, 완전히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두 목소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결투에서 첫 번째 전사는 바로 그 거짓 예언자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신의 에고와 그 그림자 콤플렉스의 목소리입니다. 에고는 당신의 내면 관리자, 당신의 현재 인격의 총책임자입니다. 그의 주된 임무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의 익숙한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 예측 가능성, 사회적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통과 수치심의 회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고는 당신의 현상 유지 장관입니다. 그것은 내일이 어제와 같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알려진 세계에서는 모든 규칙을 알고 유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 어떤 위험도 그의 권력과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소리. 조용하지만 끈질긴. 그것은 당신의 자기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직관입니다. 자기는 당신의 진정한 중심, 전체적인 나, 당신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그 원형적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안락함이 아니라 전체성입니다. 안전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당신의 독특한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속삭임이 에고를 그토록 자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당신에게 안전한 직장을 그만두고 안정적이지만 죽은 관계를 끝내고 비난을 무릅쓰고 당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한 항구가 아닌 당신의 진정한 운명을 가리키는 당신의 내면 나침반이며 그 길이 폭풍을 통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우유부단함, 당신의 마비는 이 거대한 싸움의 불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고는 모든 안전한 길과 익숙한 도시가 표시된 오래된 지도를 필사적으로 보존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당신의 자기는 이미 당신 삶의 대륙 자체가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대한 충실함과 미래의 부름 사이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제가 방금 묘사한 이 전투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먼지 쌓인 책에서 나온 건조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그냥 듣지만 말고 작은 내면 탐구 행위를 해보십시오. 제가 말을 마치면 이 비디오를 정말로 잠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단 1분만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대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1분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비디오를 멈추고 당신이 막혔던 마지막 큰 결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른 도시로의 이사, 경력 변경, 중요한 관계의 시작 또는 끝, 당신이 두 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마비된 느낌을 받았던 구체적인 교차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을 마음에 품고 몇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제안된 해결책 중 어떤 것이 현상 유지를 약속했습니까? 모든 것을 그대로 두되 약간의 개선만 가하는 것, 어떤 해결책이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약속했습니까? 부모님, 친구, 동료에게 자랑스럽게 설명할 수 있고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건 합리적이야 라고 말할 만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해결책이 가장 안전하고 명확했습니까? 최소한의 저항의 길, 당신이 새로운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는 건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질감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에게 안전, 명확성, 인정을 약속하는 목소리. 아마도 그것이 당신의 거짓 예언자의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익숙한 세계의 경계 안에 필사적으로 붙잡아 두려는 당신의 에고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속삭임에. 어떤 결정이 비록 무섭고 비논리적이며 상상할 수 없는 용기를 요구했지만 당신에게 더 많은 삶을 약속했습니까? 논리적인 답을 찾지 마십시오. 반응을 찾으십시오. 이 결정들 중 어떤 것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확장시켰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움츠러들 때조차도,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이 집으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까? 이 느낌, 이 조용하고 깊은 공명, 그래, 무섭지만 이게 나야 라는 느낌.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읽는 법을 배우고 있는 나침반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연습을 정직하게 수행하고 잠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당신은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거의 물리적인 긴장입니다. 각각이 당신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두 개의 다른 미래의 중력장. 그리고 그의 소굴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의 무서운 거짓말로 어떤 생명력 있는 진실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 여정의 다음 중심부에서 우리는 이 지도를 펼칠 것입니다. 우리는 융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뛰어들어 당신을 내면 갈등의 희생자에서 그 현명하고 의식적인 참여자로 변화시킬 지식으로 무장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예언자의 해부학은 무엇일까요? 그는 어디서 왔으며 왜 그의 목소리는 그렇게 설득력 있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와 비슷하게 들릴까요? 칼 융은 그에게 정확한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은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활성화된 감정적으로 충전된 콤플렉스의 목소리입니다. 이 개념을 분석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이상적으로는 매끄럽고 온전한 구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특히 어린 시절에 완전히 소화되고 통합되기에는 너무 강한 감정적 부하를 지닌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트라우마, 굴욕, 극심한 수치심의 순간, 억압된 욕망 또는 깊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주요 핵에서 떨어져 나와 자신만의 작은 중심, 자신만의 에너지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윤근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콤플렉스는 영혼의 파편입니다. 그것은 당신 인격의 자율적인 부분으로 시간에 멈춰서서 영원히 그 탄생의 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의지, 자신만의 기억, 그리고 가장 위험하게도 당신의 것으로 위장하는 법을 배운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 콤플렉스는 무의식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현실, 말, 상황, 다른 사람의 시선, 이 우연히 이 오래된 상처를 누르면 콤플렉스는 즉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윤기 에고 의식의 장악이라고 불렀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적인 비유에 도달합니다. 콤플렉스는 당신 정신이라는 기계 속의 유령입니다.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당신은 의식적으로 당신 삶의 차를 운전합니다. 하지만 유발 요인이 그를 깨우면 그는 즉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운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뒷좌석에 앉은 겁에 질린 승객으로 차가 그에게만 알려진 유령 같은 길을 따라 질주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바라봅니다. 그는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그가 오래된 고통의 반복을 피하거나 반대로 강박적으로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교활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관과 혼동하는 이유입니다. 콤플렉스의 목소리는 순수하고 흐릿하지 않은 감정의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칩니다. 도망쳐, 공격해. 이것이 너의 유일한 기회야. 너는 실패할 거야. 이 감정적 강도는 우리에게 깊고 반박할 수 없는 지식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황입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것은 공포입니다. 그의 목표는 장기적인 당신의 안녕이 아닙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자신의 견딜 수 없는 긴장을 즉시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단 1분이라도 따뜻해지기 위해 당신의 집 전체를 태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진정한 자기의 조용하고 차분하며 전체적인 목소리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내면의 유령이 어떻게 통제권을 장악하는지 보기 위해 한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우리 주인공의 이름을 제시카라고 합시다. 낮에 제시카는 보험회사의 주니어 분석가입니다. 하루 8시간 동안 키보드를 순종적으로 두드리며 엑셀표를 채우는 그녀의 손은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생기를 되찾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단 하나의 램프 불빛 아래 그녀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사무실 생활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생생한 세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 자신입니다. 하지만 제시카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녀가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그녀에게 좋은 것만을 바라며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시카, 얘야, 정말 멋지구나. 하지만 이걸로 먹고 살 수는 없어. 안정적이고 진지한 직업이 필요해. 사랑에서 비롯된 이 말들은 그녀의 영혼 속에 실패 콤플렉스를 쌓아 올린 벽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진지한 경력을 쌓는 동안 그것은 수년 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그녀의 업무용 이메일로 편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도시에서 작지만 매우 존경받는 한 갤러리가 인터넷에서 그녀의 작품을 보고 첫 개인전을 제안한 것입니다. 첫 순간 제시카는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것을 느낍니다. 순수하고 맑은 빛의 물결, 가슴이 확장되는 느낌, 마치 폐가 갑자기 2배나 많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고 노래하는 조용하지만 절대적으로 명확한 내면의 충동. 바로 이거야. 이게 너의 길이야. 위험을 감수해. 이것은 그녀의 자기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유령이 깨어납니다. 그녀의 기쁨 위에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뱃속에 익숙한 불안의 매듭이 묶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서 귀청이 터질 듯한 공황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괴물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녀 부모님의 목소리. 개인전, 너가 누군데? 너는 학력도 없잖아. 사람들이 와서 비웃을 거야.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해? 그건 정말 창피한 일일 거야. 돈, 시간, 힘을 낭비하게 될 거야. 무엇을 위해서? 부모님이 옳았다는 걸 모두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너는 안정적인 직장, 주택담보대출, 존경을 받고 있잖아. 바보같이 굴지 마. 어린 시절의 꿈 때문에 모든 것을 걸지 마. 자기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이제는 폭풍의 포효 아래 겨우 들리는 웅성거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패 콤플렉스의 목소리는 소리치고 경종을 울리고 공황을 일으키고 그녀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이 폭풍에 휩싸인 제시카는 비극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런 공황 상태에 빠졌다면 이건 내 직관일 거야. 내 직감이 이건 나쁜 생각이고 위험하다고 소리치고 있어. 그녀는 두려움의 크기를 지혜의 명료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미래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그녀 과거의 목소리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하기 위해 이메일 초안을 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 안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탈출의 기회를 거부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감방으로 돌아간 죄수의 안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제의 핵심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제시카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당신에게 그녀를 보라고 든 거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보라고 든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시카를 마비시킨 목소리는 당신 안에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가면을 쓰고 당신의 독특한 억양으로 말할 뿐입니다. 제시카의 실패 콤플렉스의 목소리는 당신 자신의 내면의 비평가입니다. 그는 당신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빠짐없고 완벽하게 논증된 이유 목록을 언제나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그는 괴물의 목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는 훨씬 더 교활합니다. 그는 냉철한 현실주의의 목소리, 즉 나는 단지 당신을 실망으로부터 지키고 싶을 뿐이야 라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는 당신 자신의 지성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며 과거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상기시키고 당신의 인생 경험을 지혜의 원천이 아닌 당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증거보관소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녀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이유로 승진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 아무도 찾지 못할까 봐 라는 이유로 독성이 있지만 익숙한 관계를 떠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 재능 돈 시간이 없어 라는 이유로 수년간 꿈꿔왔던 바로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두려움, 이것은 모두 당신의 안락지대의 경계를 국가 기밀을 지키는 국경 수비대의 분노로 지키는 똑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녀의 안전에 대한 합리화는
상싱으로 만들어진 당신 자신의 금박을 입힌 세 장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무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하는 바로 그 이야기들입니다. 나는 책임져야 해. 가족이 우선이야. 하늘의 학보다 손안의 참새가 낫다. 이것들은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슬로건들입니다. 하지만 매우 자주 이것들은 당신이 감옥의 벽에 붙여 아늑한 거실처럼 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벽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생존의 논리이지 삶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진실에 도달합니다. 거짓 예언자는 항상 당신의 오래된 상처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는 현재의 살아있는 성장을 갈망하는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고통을 보호합니다. 언젠가 너무나 강해서 당신이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 그 주위의 온전한 인격을 구축하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 고통. 그는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래된 상처 주위에 지은 영묘를 보호하며 삶의 신선한 공기, 변화의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이닥쳐 그에게 신성한 고통의 기념비를 파괴할까 봐 죽도록 두려워합니다. 그는 당신의 트라우마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그 트라우마가 그의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지키기 위해 당신의 미래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짓 예언자가 오래된 상처의 목소리로 어떻게 말하는지 보았으니 당신 자신의 상처와 마주할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단 질문을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거짓 예언자는 어떻게 들립니까? 당신의 주요 콤플렉스 중 어떤 것이 절대적이지만 독이 든 확신의 목소리로 당신에게 말합니까? 어쩌면 그것은 완벽주의 콤플렉스의 목소리일까요? 끊임없이 속삭이는 그 목소리.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책을 한 권 더 읽고 강좌를 하나 더 듣고 3kg을 빼야 해. 그러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는 당신을 인생의 영원한 대기실에 가두고 결코 오지 않을 완벽한 순간을 약속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것은 버림받음 콤플렉스의 목소리일까요?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거나 경계를 설정하려는 생각만 해도 공황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지르는 그 목소리. 그는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그들은 너를 버릴 거야. 조용히 해. 편하게 굴어. 배를 흔들지 마. 그렇지 않으면 너는 혼자 바다에 버려질 거야. 아니면 당신의 가장 시끄러운 사기꾼은 부족함 콤플렉스일까요? 당신이 꿈의 직장을 보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볼 때 당신의 어깨에 앉아 권위적으로 선언하는 목소리.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너는 그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 네가 뭔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해? 저는 당신에게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실습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이 목소리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과학적이거나 융적인 이름이 아니라 당신만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이름. 내면의 비평가, 공황 유발자, 방해꾼, 안락함의 수호자, 엄마의 목소리, 불안 장군. 그리고 여기서 저는 당신을 집단적 용기의 행위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초대이지 요구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힘이 있다고 느낀다면 이 비디오 아래 댓글에 당신의 거짓 예언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에게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 공유해 주십시오. 왜냐고요?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간단한 행동 속에 엄청난 치료적 힘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에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마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그를 자신과 분리합니다. 당신은 당신 의식의 그림자 속에서 속삭이는 전능하고 보이지 않는 악마를 당신 내면 연극의 구체적이고 보이며 따라서 훨씬 덜 강력한 인물로 바꿉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다. 그는 비평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에 독백을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와 융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또 너구나. 오랜 친구. 나는 너를 듣지만 결정은 내가 할 거야. 그에게 이름을 줌으로써 우리는 그를 무의식의 어둠에서 의식의 빛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밝은 빛만큼 유령을 약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읽으면 당신의 유령이 독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방에는 비슷한 목소리를 듣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지식, 이 공동체 의식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에게 이름을 주었고 그를 그림자에서 빛으로 이끌어냈고 아마도 잃어버린 모든 세월과 놓친 기회에 대해 의로운 분노나 씁쓸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역설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처음에는 상상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거짓 예언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위대한 진단가입니다. 그는 당신이 가진 가장 정직하지만 가장 서투른 안내자입니다. 그를 당신 영혼에서 가장 민감한 센서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의 주파수라는 단 하나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의 외침이 클수록, 그의 경고가 절박할수록 당신은 당신의 치유적 관심이 필요한 것의 중심에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바늘이 항상 당신의 고통의 북쪽을 가리키는 틀림없는 나침반입니다. 더욱이 그는 문지기입니다. 당신의 그림자의 문지기입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거나 약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추방한 당신 인격의 그 부분.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그림자는 쓰레기만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거기 추방된 곳에는 당신의 수치심과 두려움뿐만 아니라 당신의 억압된 힘, 당신의 요구되지 않은 건강한 공격성, 당신의 실현되지 않은 창조적 에너지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황금, 그리고 이 문지기, 이 거짓 예언자는 이 보물 창고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는 무섭게 보이고 끔찍한 것들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의 임무는 당신의 의식적인 에고가 한때 거부했던 이 힘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그토록 역설적입니다. 그가 거기 가지 마, 위험해 라고 외칠 때마다 그는 사실 당신의 보물이 있는 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임무는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문지기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무기를 내리고 너는 무엇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니? 어떤 고통을 막으려고 하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의 길고 서투른 봉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영혼의 영음술의 위대한 비밀에 도달합니다. 거짓 예언자의 거짓말, 그의 두려움, 그의 제한은 납입니다. 생생하고 무겁고 어두운 물질. 그리고 당신의 임무는 당신 자신의 삶의 영음술사로서 이 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작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납을 자기 인식, 전체성, 힘의 금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작업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문지기가 적이 아니라 전령이라면 우리의 전략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문을 공격하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이 지치고 끝없는 전쟁을 끝냅니다. 대신 우리는 그와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두려움, 불안, 자기 제한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싸움입니다. 우리는 의지력으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강요하여 한 걸음 내딛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의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집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콤플렉스와 싸움에 들어가면서 당신은 그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줍니다. 당신이 큰 풍선공을 물속에 잡고 있으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엄청나고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긴장하고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으며 당신이 잠시라도 손을 놓는 순간 공은 귀청이 터질 듯한 소리와 함께 수면으로 튀어나와 아마도 당신의 얼굴을 칠 것입니다. 이것은 억압의 완벽한 비유입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됩니다. 당신이 싸우는 것은 당신의 힘으로 먹여 살립니다. 진정한 해결책, 지혜의 길은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억압이 아니라 통합에 있습니다. 통합이란 거짓 예언자의 공황적인 속삭임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 콤플렉스가 위험을 외치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를 마주하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너를 듣는다. 나는 네가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한다. 나는 네가 태어난 그 고통을 기억한다. 나를 보호하려고 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제 나는 성장했다. 이제 나는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내전의 군인이 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왕국에서 평화를 찾는 현명한 외교관이 됩니다. 당신은 이 겁에 질린 자신의 일부의 정당한 요구, 즉 안전에 대한 필요성,
고통의 반복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왕좌를 찬탈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의 에너지를 통합하여 맹목적인 공황에서 건전한 신중함으로, 마비시키는 공포에서 유용한 자기 보존 본능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의 신비입니다. 목표는 당신의 악마를 쫓아내고 당신의 그림자를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그들을 의식의 빛으로 초대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 인격의 전체적인 구조 안으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길은 어떤 외부적인 싸움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밖에 용과 싸우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앉아 내면의 용의 말을 듣는 것은 가장 위대한 용기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대화를 이끌고 자신과의 협상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당신은 구별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주어진 순간에 정확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절대적인 명확성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세 가지 테스트가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내면의 눈에 대고 거짓 예언자의 독이 든 속삭임을 당신의 자기의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 개의 필터, 세 개의 렌즈입니다. 테스트 번호 1, 감정적 부하 테스트. 거짓 예언자의 목소리는 항상 감정적으로 과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황, 불안, 서두름, 탐욕 또는 반대로 격렬하고 비현실적인 행복감의 정정이로 딱딱거립니다. 그것은 소리칩니다. 그것은 서두릅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만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긴급함의 느낌을 만듭니다. 이 강도는 콤플렉스의 생생하고 소화되지 않은 에너지의 직접적인 방출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직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합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사실을 진술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제안하는 결정이 객관적으로 어렵고 무섭더라도 깊고 조용한 확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표면의 격렬한 파도가 아니라 바닥의 깊고 느린 흐름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느낍니다. 진정한 직관은 압니다. 테스트 번호 2, 신체 테스트. 당신의 몸은 당신이 가진 가장 정직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만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가 말할 때 당신의 몸은 그것을 위협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은 수축합니다. 당신은 목의 덩어리가 느껴지거나 태양 신경총의 경련이 일어나거나 배에 갑작스러운 냉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는 올라가고 호흡은 얕아집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유령에 의해 시작된 고전적인 싸우거나 도망가라 반응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한 직관의 목소리와 접촉할 때 당신의 몸은 일반적으로 이완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공황 상태에 빠져 무서운 그림을 그리더라도 몸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통제하지 않는 깊은 한숨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가 내려갔다는 느낌, 가슴의 따뜻함이나 확장감, 당신의 몸은 당신의 이성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차리고 내면의 예라는 느낌,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번호 3, 전체성 테스트. 이것은 가장 깊고 가장 중요한 필터입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목소리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가? 거짓 예언자는 항상 전체가 아닌 일부를 위해 봉사합니다. 그는 당신의 에고, 당신의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 당신의 콤플렉스 등 당신의 겁에 질린 한 부분의 이익을 위해 로비합니다. 그는 당신의 장기적인 성장을 희생하여 단기적인 이익 수치심을 피하고 인정을 받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지금 당장 디저트를 먹으라고 제안하며 그것이 내일 병으로 이어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직관은 예외 없이 항상 당신의 전체성을 위해 봉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해, 당신의 미래의 나를 위해. 그것은 당신에게 어렵고 불편한 길을 제안할 수 있지만 그 길은 항상 더 큰 자기감, 더 큰 진정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십시오. 이 결정은 나의 세계, 나의 영혼, 나의 가능성, 나의 미래를 더 크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작게 만드는가? 진정한 직관은 비록 두려움을 통해 이끌더라도 항상 확장으로 이끕니다. 거짓 예언자는 비록 안락함을 약속하더라도 항상 더 좁은 세상으로 이끕니다. 이 세 가지 필터, 이 세 가지 렌즈는 당신의 명확성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더 깊은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목표는 이 목록을 영원히 참고서처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이 구별을 너무나 오랫동안 그리고 정직하게 실천하여 당신 자신이 이 살아 숨쉬는 필터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지적인 것에서 직관적인 것으로 변하도록. 왜냐하면 이 테스트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주인이 되는 길의 시작입니다. 이 순간까지 당신은 아마도 당신을 갈기갈기 찢는 당신 내면 의회에 반란하는 목소리들의 희생자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오래된 트라우마를 위한 전쟁터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왕국의 중심에 있는 왕좌에 앉은 현명한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통치자로서 당신은 모든 당신의 조언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항상 두려움의 목소리로 말하며 잠재적 위험을 지적하는 안보장관의 보고를 존중하며 듣습니다. 당신은 논리의 목소리로 말하며 사실을 요구하는 재무장관의 보고서를 주의 깊게 연구합니다. 당신은 심지어 당신의 오래된 콤플렉스의 목소리로 외치는 저 먼 방의 히스테릭한 공황 유발자에게도 발언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공황이 당신 왕국에 오래되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 대한 신호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 모두를 듣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들 중 누구와도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들은 후 당신은 가장 큰 외침이 아닌 당신 영혼의 왕국 전체의 최고선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그 마비, 그 우유부단함은 당신의 약함의 징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왕국의 권력 위기였습니다. 그것은 생존에 기반한 오래된 자동적인 통치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새로운 통치자, 즉 의식적이고 현명하며 전체적인 통치자를 요구했습니다. 바로 당신은 당신의 주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두려움과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 통치되는 당신 과거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 현재의 주권 국가가 됩니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 내면 의회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토피아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듣고 주권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에 항상 있었던 힘이며 당신이 왕좌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1시간 동안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교차로에서의 마비에서부터 우리 내면의 사기꾼의 해부학을 거쳐 구별의 실용적인 열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만약 이 모든 여정, 이 모든 복잡성을 당신이 당신의 삶에 가져갈 단 하나의 수정처럼 맑은 지혜의 불꽃으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당신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훨씬 더 미묘하고 파괴적인 거짓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당신의 영혼을 대가로 당신에게 안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성, 책임, 심지어 사랑의 목소리로 말하며 당신에게 따뜻하고 아늑하며 예측 가능한 세상을 제공하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고통, 위험, 불확실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가로 요구하는 유일한 가격은 당신의 성장, 당신의 전체성, 당신의 미개척된 미래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새로운 미지의 대륙이 당신 앞에 펼쳐져 있음을 느낄 때조차도 오래된 지도를 보관하라고 제안하는 거짓 예언자의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깊은 진실은 귀청이 터질 듯한 계시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의 보증도 행복의 약속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진실은 비록 그 길이 미지의 것을 통과하더라도 성장에 대해 말하는 조용하고 거의 소리 없는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안락함을 제공하지 않지만 당신 자신을 제공하는 진실입니다. 그것은 길이 쉬울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지만 그것이 당신의 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전한 항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돛을 펼칠 수 있는 열린 바다로 부르는 당신의 자기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임무, 당신의 위대한 과업은 거짓말을 잠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 안에 어떤 소음, 어떤 두려움과 의심의 폭풍 속에서도 이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의 목소리를 틀림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청각, 그런 영혼의 감수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 전쟁에서 군인이 되는 것을 멈추십시오.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 이해, 이 듣는 기술에서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필연적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시 급격하게는 아니지만 가장 깊고 근본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두려움이나 냉정한 계산이 아닌 깊은 내면의 일치감에서 내려지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마음의 저울의 장점과 단점을 재지 않고 진실과 함께 당신의 영혼을 진동시키는 내면의 공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믿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외부적인 성공 보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내면 나침반과 지속적이고 살아있는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세포 수준에서 옳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것으로서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길은 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려움, 고통 또는 의심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많은 것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안전한 구석에서 삶으로부터 숨는 것을 멈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고통일 것입니다. 정체와 표현되지 않은 삶의 둔하고 회색빛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날카롭고 순수하며 살아있는 고통,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과업의 위대함에 대한 신성한 경외감, 당신은 폭풍으로부터 숨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전한 항구를 찾는 배가 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당신은 바다 자체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길은 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집으로, 즉 자신에게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마치기 전에 저는 당신에게 매우 개인적인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매 순간을 필사적으로 차지하려는 세상에서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식의 빛을 우리의 어두운 구석으로 향하게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으로부터 외면하지 않고 채널을 돌리지 않고 도망치지 않은 용기에 감사합니다. 이 여정은 용기를 필요로 하며 당신은 끝까지 여기에 머물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알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탐구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는 당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의 침묵 속에 앉아있고 지하철을 타고 공원을 산책하며 그들 안에서는 같은 신성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본부도 회원증도 없습니다. 그것의 유일한 조건은 자신을 이해하려는 정직한 노력입니다. 이 길은 그 본성상 혼자 걷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영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십시오. 바로 그 외로움 속에서 당신은 이 길을 감히 걸었던 모든 사람들과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지혜로, 자신의 두려움을 성장의 연료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과 당신은 이 위대한 사슬의 일부입니다. 만약 이 한 시간이 당신에게 가치 있었다면, 만약 당신이 이 아이디어들과 공감하고 우리와 함께 깊이를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빠른 답이 아닌 올바른 질문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피난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좋아요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리와 다른 탐구자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호이며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이 깊이가 우리의 피상적인 세계에서 요구된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모든 댓글, 특히 당신이 이미 공유한 그 용감한 고백들은 우리가 여기서 모두 함께 만들고 있는 내면 세계의 공동 지도에 대한 귀중한 기여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시청자가 아니라 그 발견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공동 저자, 지도 제작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프로젝트 전체의 사명인 한 가지 생각으로 당신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는 당신이 자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이 대화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현실의 건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당신이 이 대화를 정직하고 깊고 궁극적으로 치유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로
용감하게 나아가십시오.